1장 시스코 라우터의 기본 동작입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시스코 라우터의 외적, 내적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스코 라우터의 부팅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코 라우터의 명령어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CCNA는 기본적으로 시스코 서티파이드죠. 즉 시스코가 공인하는, 시스코가 인정하는, 즉 시스코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엔지니어를 얘기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라우터 하지만 시스코 라우터의 특성을 묻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요. 제 책에서도 라우터 하면 시스코 라우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외부 구성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라우터의 그림에 보시는 2600 라우터의 외부 구성을 보기 전에요. 라우터라는 것 자체를 처음 나오는 말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네트워크 레이어, 즉 3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해주는 역할이 최적 경로 산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SI 계층 모델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3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실질적으로 최적 경로를 찾아주는 장비가 바로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인 장비고요. 라우터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크거나 아니면 복잡하고 특별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심지어는 PC나 리눅스, 그러니까 PC에 리눅스를 가지고 그냥 라우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통신사의 코어 라우터나 애그리게이션 라우터의 경우는 매우 고성능이고 크고 복잡하죠. 그런데 가입자 라우터는 이렇게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을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세로의 길이가 1U, 그래서 한 5c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매우 얇죠? 그리고 라우터의 외적 구성 요소로는 인터페이스 카드, 전원부, LED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부 같은 경우는 전원이죠. 전원 케이블을 꽂게 되고 파워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약간 복잡하게 생긴 것들이 바로 인터페이스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우터 그림을 그릴 때, 논리적인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릴 때 책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이게 라우터라고 했었죠. 보통 라우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하거나 내부에 스위치가 있어서 다시 개별 호스트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바로 요 접속하는 부분들이 바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인터페이스 같으면 라우터들 라우터를 연결할 때 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에는 지금 이더넷이 필요하겠죠. 라우터의 이더넷 포트와 스위치를 연결해주는.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라우터의 조건이라고 하나 넣었는데요. 이건 교재 231페이지 저자 한마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라우터가 매우 간단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형 라우터의 경우에는 PC와 리눅스만으로도 라우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거는 라우팅 기능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상용으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라우터 같은 경우가 라우터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라우터의 성능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제일 저희가 중요하다고 따지는 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시스코 라우터가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트워크 업계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 시스코가 1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안정성에 있습니다. 시스코 라우터는 퍼포먼스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안정성 면은 그 어느 라우터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라우터라는 걸 최초로 만든 회사가 시스코고, 지금까지 사실 전 세계 라우터 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은 그에 대한 이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용 라우터와 이런 어떤 테스트용의 PC에다가 리눅스를 올린 것들, 이런 것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라우터의 구성 요소인데요. 인터페이스라고 그럴 때 아까 라우터와 라우터를 연결해주는 이것이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이 라우터라는 걸 설정을 하려면 라우터에 접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이 포트들입니다. 콘솔 포트, 억실러리 포트, VTY 이렇게 세 가지가 라우터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즉 라우터에 직접 접속을 하는 게 콘솔 포트. 억실러리 포트는 가끔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뎀을 이용해서 라우터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포트를 얘기합니다. 보통 액세스급 라우터에는 즉 가입자 라우터에는 이 포트가 없을 때가 많은데요. 아직도 상위 라우터에는 억실러리 포트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망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림이 조금 엉성하죠. 근데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라우터가 4대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이다. 원격으로 이 출발지에서 이 라우터에 접속을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이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겼다. 즉 데이터망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만약에 이 옥실러리 포트라는 게 없다면요. 옥실러리 포트는 바로 모뎀을 이용해서 즉 이 내부망이 아니라 다른 공중망을 통해서 라우터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백업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VTY 같은 경우는 즉 텔넷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콘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으로 라우터에 접속을 하는 거고요. PC가 있어서 바로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서 라우터에 접속을 하는 것이고 VTY 같으면 바로 텔넷을 이용해서 단계 거쳐서 다른 라우터에 접속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부 구성 요소인데요. 내부 구성 요소와 외부 구성 요소를 굳이 나누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우터도 일종의 PC로 보시면 되거든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컴퓨터를 내부, 외부 이렇게 구분 별로 안 하죠. 보시면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램을 가지고 있고요. NV램, 플래시, 롬, 인터페이스, CPU,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콘솔 포트와 억실러리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CPU는 라우터의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레이어, 즉 네트워크 계층에서 3계층에서 최적 경로를 산출하는 장비다. 최적 경로를 찾으려면 계산을 해야겠죠. 그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CPU인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하거나 갱신하고 유지하고 포워딩하고 시스템 관리 등을 하고요. NVRAM의 경우는 라우터의 백업 설정이 저장되는 공간으로 전원을 꺼져도 즉 NV라는 게 Non-Violate 즉 전원이 없어도 설정감을 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플래시도 마찬가지죠.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지울 수도 있고 전원이 없더라도 저장이 가능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PC 보통 라우터에서 플래시는 두 가지로 구분을 또 다시 합니다. 내부 플래시 메모리하고 외부 플래시 메모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양재의 역할은 똑같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시스코의 이제 2600이나 2500 아까 말씀드린 XS급의 작은 라우터에서는 그냥 내부 플래시에서 운영체제를 직접 로딩을 하지만 그 3600이나 7000급 교재에 보시면 제가 라우터 그림 몇 개를 더 넣었는데요. 232페이지에 그림 7-3 3600 라우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말고 더 큰 라우터라든가 앞에 제가 2장 설명을 할 때 2장에서 OSI 계층별 그 장비를 설명을 할 때 거기 보시면 라우터라고 해서 되게 큰 모델이 있었죠. 그런 모델의 경우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운영체제를 로딩해서 그 다음에 램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234페이지에 있는 그 포트와 인터페이스의 차이 이것도 한번 흥미롭게 읽어보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페이스다, 포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그냥 만약에 네트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면 상당히 헷갈리실 겁니다. 앞에서는 포트라고 그랬다가 뒤에서는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다시 같은 개념인 건데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두 개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런데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단 하나의 차이는 논리적인 인터페이스는 포트라고 하지 않는다. 이는 루프백 인터페이스, 서브 인터페이스 이런 거는 항상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더넷 포트라고 해도 되고 이더넷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콘솔 포트라고 해도 되고 콘솔 인터페이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단순히 이 논리적인 인터페이스에서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뭐 롬이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iOS라는 게 있습니다. iOS는 인터넷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시스코의 라우터나 스위치에서 쓰는 장비의 운영체제입니다. 보통 PC면 지금 기본으로 많이 쓰는 게 윈도우나 지금 윈도우 뭐 XP나 2000이나 윈도우나 리눅스죠. 네트워크 장비에서의 운영체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체제를 시스코의 운영체제를 iOS라고 그러고 그 명령어 입력 단계를 CLI, 즉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보통 윈도우는 지금 GUI죠. 다 아이콘을 가지고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렇지만 아직도 네트워크 장비는 커맨드 라인, 예전에 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 한 줄 명령어를 치고 그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시스코도 GUI를 가지고 있는데 라우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많은 엔지니어들이 실제 그 타이핑을 해서 커맨드를 한 줄 한 줄 집어넣어서 설정하는 편이 훨씬 더 간편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시스코 라우터의 부팅 단계입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부팅 과정은 단순히 CCNA 시험이 아니라 모든 시스코 시험, CCNA, CCNP, CCI 그 모든 시험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꼭 자세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단계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가겠죠.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면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자체 하드웨어 검사입니다. 장비에 전원을 집어넣어서 저 장비를 켰을 때 라우터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검사하는 과정으로서 라우터의 각 구성 요소, 뭐 인터페이스, 메모리, CPU 등 이런 하드웨어들을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롬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요. 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 코드에 따라서 이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로딩 및 부트 스트랩 코드의 실행. 즉 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죠. 즉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이 부트 스트랩 코드에 따라서 적절한 iOS 프로그램의 로딩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즉 어디로부터 iOS를 로딩을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iOS가 사용이 되고요.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 즉 설정 레지스터라고 그러죠. 컨피그레이션 레지스터의 값과 NVRAM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에 따라서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iO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로딩과 부트스트랩 코드의 실행 단계에서 어디서 iOS를 실행해 올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iOS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겠죠. 프로그램을 로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로딩이 끝났다. 그러면 PC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PC를 전원을 키시면 기본적으로 시모스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쭉 한 다음에 뭐 윈도우 화면이 처음 뜨고 결국 윈도우가 딱 뜨면 아무것도 안 하죠. 아직 이제 바로 전원을 켰기만 했으니까요. 라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딩이 끝나는 단계에 되면 말 그대로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설정 파일, 내가 뭘 해주겠다, 명령어들을 쭉 적어놓은 게 있겠죠. 이것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명령 파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 실행해주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라우터가 동작을 시작하는, 즉 동작 준비가 완료가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선 좀 앞에 이제 얘기했던 부팅 절차를 좀 더 구체적인 꼭 순서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드에서 라우터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설정 파일을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있으면 로딩 위치를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로딩 위치에 로딩 위치를 설정을 하겠죠? 어디서 플래시에서 가져올 것인지, 외부 TFTP 서버에서 가져올 것인지, NVRAM에서 가져올 것인지. 그러면 각 단계에서 바로 로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 파일이 만약에 없다. 컴피그 레지스터 값이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셋업 모드로 가게 됐죠. 셋업 모드로 가면 라우터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뒤에서 제가 또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포스트 과정과 그 이후 과정에서 롬의 마이크로 코드라는 것을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롬의 마이크로 코드는 이런 크게 4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코드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트스트랩, 포스트, 롬 모니터, 부분적인 iOS 또는 전체 iOS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 포스트는 장비의 하드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요 부트스트랩은 어디서 iOS를 로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롬 모니터는 지금 현재 라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켰는데 부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럴 때 복구를 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iOS 또는 전체 iOS, 즉 라우터 안에 있는 롬의 리드 온리 메모리 안에 아주 최소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iOS가 있습니다. 왜냐? 장비이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당장 최소한을 써야 된다. 이럴 때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 iOS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이죠. 롬 모니터도 있고 iOS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상위 기종에 대해서는 전체 iOS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기종에서는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쓰는데 신경을 쓰지 말아야겠다. 이럴 때는 전체 iOS가 들어간 모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롬 모니터 모드의 명령어입니다. 롬 모니터 모드를 구분하는 방법은 라우터를 켰을 때 이 앞에 프롬프트에 있는 이 부분이 롬몬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살표가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시스코 라우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음표를 집어넣으면 물음표를 치고 엔터키를 치면 현재의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어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많이 있죠. 롬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시험에 출제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도 라우터를 문제없이 사용할 때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라우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바로 롬몬을 쓰게 되는데요. 롬몬은 좀 약간 더 복잡한 것도 있고요. 일단 라우터를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롬 모니터 부분은 하나하나 따라가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롬몬이라는 모드가 있다. 이것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부팅 메시지입니다. 또 PC에 대응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PC 키시면 맨 처음에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뜨죠. 요즘은 이제 워낙 PC가 고성능이 돼서 그 단계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게 되는데, 그 단계와 마찬가지로 라우터는 천천히 하나씩 뜨면서 현재 상태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팅 메시지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을 떠나서 실무에서도 꼭 많이 필요하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 화면은 앞으로 몇 페이지 동안은 요 부팅 메시지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받은 거거든요. 캡처를 받아서 요 색깔은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화면에서는 다 한 가지 색으로 보이겠죠. 한번 차례대로 지금 라우터를 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우터를 리로드, 이건 여기까지는 제가 라우터를 껐다 키기 위한 과정이고요. 라우터를 이제 키게 되면 바로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시스템
부트스트랩 버전 12.1.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롬에 있는 마이크로 코드에 부트스트랩 코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트스트랩 코드의 버전입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이니까 버전이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카피라이트 같은 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은 라우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현재 이 라우터는 7200 플랫폼, 이거 같은 경우는 시스코 7200 라우터인데요. 2600 라우터도 동일하지만 제가 좀 더 다양한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7200을 예제로 했습니다. 7200 라우터고 메모리의 크기는 이만큼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셀프 디컴프레싱 더 이미지, 그래가지고 바로 iOS가 기본적으로 플래시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는 압축이 되어 있죠. 이거를 실제로 쓰려면 압축을 풀겠죠. 그래서 그 압축을 풀어주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엔지니어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데, iOS 자체가 법적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릭트 라이트 레전드 이런 부분도 다 기술적이지만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쭉 내려가다가 시스코, 이 만든 회사의 정보죠. 시스코 시스템즈, 뭐 시스코의 주소나 그런 걸 보여주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iOS란 것은 시스코 라우터나 스위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시스코 인터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iOS죠. 7200용의 iOS인데, 그래서 이게 바로 구분입니다. iOS의 이름인데요. 즉 이름만 가지고도 iOS가 뭐 한 가지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모델, 이 한 가지 라우터에 대해서도 수십 가지, 많게는 100여 개 이상의 iOS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버전 12.2에 가로 열고 3 이렇게 있죠. 버전 12.2에 1도 있고요. 뭐 2도 있고 12.1, 뭐 11, 뭐 10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 버전과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어떤 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컴파일이 된 게, 즉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된 게 언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텍스트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요것은 요 값들은 좀 복잡해 보이는 이진수 값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로딩이 됐나 안 됐나, iOS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럴 때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법적인 부분들, 뭐 어떤 뭐 제한이 있다든가 뭐 수출에 대한 뭐 그런 사항을 다시 쭉 나가고요. 이런 부분 뭐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런 부분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하드웨어적인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앞에서는 iOS 정보를 보여줬었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시스코 7200 라우터 중에서 7204 VXR 라우터다. MPE400, 이거는 네트워크 프로세서 엔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서를 사용했다는 것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리비전, 어떤 버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의 크기, 그리고 뭐 보드 아이디, 개별적인 라우터마다 보드 아이디는 다 틀리겠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CPU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뭐 캐시 용량이나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4슬롯, 4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고 버전은 2.6이다. 하드웨어 버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게 굳이 이런 거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하게 나중에 따지게 됩니다. 슬롯은 뭐를 썼고, MPE 엔진, 프로세서 엔진은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진, 성능을 가진 걸 썼으며 메모리는 어떻게 되느냐, 라우터의 성능이나 라우터의 뭐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라우터의 설정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이 부팅 메시지에서 모두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Last reset from power on. 즉, 리셋이 왜 됐느냐, 마지막에 이 장비가 왜 부팅을 하게 됐느냐 보여주는 겁니다. 파워온 같으면 그냥 꺼졌다 킨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또 문제가 생겼었다, 리부팅이다,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현재 라우터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 iOS 내에 있는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모듈이겠죠. 브리징 소프트웨어, 뭐 X-25,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여주는 게 현재 라우터에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7200 라우터의 경우에서는 하나의 패스트 이더넷과 하나의 기가빗 이더넷, 그리고 하나의 포스, 패킷 오버 서넷이라고 그러죠. 포스 인터페이스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크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PCMCI 카드, 그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PCMCI 카드도 슬롯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2600 라우터는 이런 메시지는 안 나오겠죠. 왜냐? PCMCI 슬롯이 없으니까. 어쨌든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가 다 부팅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트 단계라든가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iOS 로딩, 그 다음에 설정값의 로딩, 이런 게 다 끝나면 바로 2단계로 됩니다. Press return to get started. 리턴 키 누르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라우터든지 시스코 라우터라면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아하실 텐데, 이렇게 다 쓸 준비 됐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메시지들이 확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처음 보시면 긴장하시죠.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세히 한번 보니까 링크 업다운, 뭐 링크 업다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좀 이따 다시 업됐다가 다시 다운이 되죠. 그래서 이거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라우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단계가 모두 이 설정까지 설정된 파일이 로딩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시스코 라우터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까 기가빗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포스가 있었죠.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한번 업 시켰다가 다운 시키게 됩니다. 다운이 이제 기본값이 되는데요.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음은 시스코 라우터의 명령어 모드입니다. 시스코 라우터의 명령어 모드는 유저 모드, 프리빌리지 모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 아더 컨피그레이션 모드, 그리고 뭐 롬 모니터나 RX 부트, 셋업 모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드, 롬 모니터나 RX 부트 모드는 라우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모드들이고요. 셋업 모드는 대화식으로 입력하는, 즉 현재 설정 파일이 없을 때 초보자를 대상으로 대화식으로 라우터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이쪽 네 가지, 유저, 프리빌리지, 글로벌, 아더 컨피그레이션 모드인데요. 유저 EXEC 모드는 어떤 설정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라우터를 켰을 때 접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로딩을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다른 장비를 연결이나 라우터의 최소한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모드입니다. 프리빌리지 모드는 이네이블 모드라고도 하고요. 프롬프트가 샵입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유저 EXEC 모드 같으면 이런 화살표고요, 꺽쇠고요. 프리빌리지 모드는 샵입니다. 프리빌리지 모드에서는 앞으로 이 디버거 같은 뭐 다양한 어떤 테스트 메시지라든가 하이 레벨의 테스트 명령어나 아니면 쇼 명령어, 아주 다양한 거의 모든 쇼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는
이런 식으로 config 그리고 config하고 샵으로 표시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라우터에 어떤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해준다든가 뭐 라우팅 프로토콜, 액세스 리스트를 설정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통로죠. 그러니까 바로 이곳으로 가게 되는 Other Configuration Mode. 즉 라우터 글로벌하면 어떤 전체적인 이런 얘기죠. 라우터 시스템 전체를 관련 있는 설정은 바로 여기서 해주고요. 특정 인터페이스 아니면 액세스 리스트 이런 거 라우팅 프로토콜 이런 거를 설정해 줄 때 바로 사용하는 게 Other Configuration 모드입니다. 셋업 모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없을 때도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오토 인스톨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빨리빨리 하고 그냥 작동을 시키면 되는데 뭐 서로 대화식으로 너 이거 설정할래? yes, no, yes, no 이런 식으로 쫙 설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코 라우터의 명령어 모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세 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유저 모드는 요 모양이 이런 화살표로 되어 있다. 프롬프트의 모양이 이런 화살표다. 프리빌리지 모드, 즉 이네이블 모드에서는 샵이다.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는 컨피그 하고 샵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제가 한 가지 더 있죠. Other Configuration 모드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는 가로 열고 컨피그하고 뭐 다시 하고 뭐 if 인터페이스 나 아니면 컨피그 라우터 뭐 이런 식으로 라우팅 프로토콜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걸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인 건 세 가지. 유저 모드일 때는 화살표, 이네이블 모드, 즉 프리빌리지 모드일 때는 샵,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는 컨피그하고 샵이라는 거.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교재 246페이지에 보면 CLI 단축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 도스에서 보시면 도스키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요즘은 도스를 워낙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도스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지금 보통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하면 여러 가지 단축이 있죠. 뭐 Alt 플러스하고 다른 뭐 A나 Z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뭐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이브 파일을 불러온다든지 로드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기능이 있죠. 시스코 라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이 그 시험에 또 출제가 되는데요. 제가 잠깐 무슨 이유는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그 명령을 몇 줄 되지도 않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진 않는데요. 시험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F는 뭐에 쓰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바로 전에 입력한 명령어를 보기 위해서는 기능키를 어떻게 눌러야 되느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혹 쓰다 보면 그 유용한 것도 있거든요. 뭐 컨트롤 P나 바로 전에 컨트롤하고 P를 같이 누르면 바로 전에 입력한 명령어를 보여준다. 뭐 그리고 탭 키를 누르면 명령어를 자동으로 완성시켜 준다. 즉 제가 기존에 이제 저 캡처한 화면 중에서 컴프T라고 되는 거 있었죠. 그게 실제 전체 풀 명령어는 config 터미널입니다. 근데 그냥 컴프T라고만 쳐도 라우터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config면 그 길죠. 근데 제가 con까지만 하고 탭키를 누르면 그 이유를 다 config라고 쳐줍니다. 그리고 제가 T만 치고 그 다음에 다시 탭키를 눌러주면 터미널이라고 다 뜨게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인 시스코 라우터의 그 동작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장에서는 시스코 라우터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